진짜 돈은 무엇일까요? 정조 19년 1795년에 조선은 유통하는 화폐에 필요한 은광의 채굴이 금지되어서 모든 은은 외로부터 들여오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함량이 떨어지는 불량은이 다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조선의 경제는 뿌리째 흔들려 백성들의 삶은 황폐해졌다. 김석윤 감독의 영화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편에서 공납비리를 파헤쳤던 명탐정 김명민은 조선 전역의 불량 은괴를 유통시키는 일당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수사에 나섭니다. 자신을 따르는 서필, 오달수 배우지요. 함께 수사에 나선 김명민은 정체가 알쏭달쏭한 일본 여인 히사코 이연희 배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은 함량이 떨어지는 은괴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이유로 시늉리지 효과가 설명됩니다. 시늉리지 효과란 화폐 액면가와 제조 비용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말합니다. 이 말의 유래는 중세시대 봉건 영주를 의미하는 시뇨르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자기 성내에서 독점적으로 화폐를 주조해서 유통시킬 수 있었는데, 때로는 금화에 구리와 같은 불순물을 섞어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지요. 시너리지 효과는 독점적 발권력을 갖고 있을 때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국가 주도로 진행하고 있죠. 한국 경제의 틀 내에서라면 한국은행이 국내에서 시너리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즉 5만원짜리 지폐를 찍어내면서 1,000원어치의 종이와 잉크를 썼다고 하면 시너리지 효과는 49,000원이 되는 셈입니다. 시너리지 효과는 국제 정체 경제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막대한 빚을 갚는데 시너리지 효과를 이용합니다. 빚을 갚고 싶으면 종이와 잉크를 사서 달러를 찍어내고 갚으면 그만입니다. 지금 시대는 온라인으로 키보드 몇 개만을 눌러서 만들기 때문에 시너리지 효과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유럽이 유로화를 앞세워서 중국이 위안화를 앞세워서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에 도전하는 것은 이런 공짜 효과 때문입니다. 사실 국가 주도의 사기라고도 할 수 있지요. 영화에서는 외인들과 결탁한 조선인들이 가짜 은괴를 만듭니다. 모든 역사에서 인간이 불량화폐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수익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품과 달리 화폐 주조 차익을 이용한 시늉리지 효과는 수익의 제한을 사실상 받지 않습니다. 재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 지폐는 더더욱 그렇고, 지금처럼 온라인을 이용한 뱅킹 시스템에서는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늉리지 효과만을 믿고 과도하게 돈을 뿌렸을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죠. 바로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풀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는 치솟고 넘쳐나는 돈들이 마구잡이로 투자되면서 자산은 그 가치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버블이죠. 심지어 최근에는 가상 인증 진표인 비트코인을 비롯한 수많은 가상화폐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는 엽기적인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시늉리지 효과에 기대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불량 화폐가 유통되는 것을 방치하는 그레셈의 법칙이 늘 생겨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레셈의 법칙이란 16세기 영국의 재무관인 그레셈이 소재의 가치가 다른 화폐, 금화, 은화가 동일한 액면 가액의 화폐로 유통될 경우에 소재의 가치가 높은 금화는 사라지고 가치가 낮은 은화만 유통될 것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됐습니다. 다들 불량 화폐를 쓰려 하고 진짜 화폐는 숨겨두면 시장에서는 불량 화폐만 거래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입니다. 조선이 아무리 정품 화폐를 만들어도 유통되는 것은 불량 화폐밖에 없으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이러면 백성들의 지속고 민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폭동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중에 나쁜 누군가가 가짜 화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저금리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정부 스스로가 자신들의 너무 많이 늘려놓은 법정화폐를 가치 상실하게 하여서 가짜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결국 민간에서 가짜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처럼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죠. 법칙이란 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신이 만든 그 법칙이
뭔지만을 알고 그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밥값을 금으로 결제하게 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접한 경우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호텔에서 1박을 하면 금 0.5g을 내야 하고 중식당에서 2명이 식사를 하면 0.25g의 금을 지불하고 일부 뉴스 기사에 불과해서 전체 나라가 저렇게 금으로 결제하게 하겠냐마는 이 나라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미국 달러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즉 자국 통화가 쓰레기가 되어서 미국 달러만이 통용이 되는 거죠. 그마저도 미국 달러가 신용이 유지될 때 한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향후 우리는 상대적 양화인 달러를 제외한 원화를 소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양화인 귀금속을 제외하고 달러만을 쓰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귀금속이 돈이 되는 세상에 오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